맑고 따스한 2013년 5월의 봄날, 남원지청에는 나른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도 혐의로 체포된 이대우는 화장실을 간다며 검사실을 빠져나왔고 수사관은 이대우를 향해 어서 검사실로 돌아가라고 손짓합니다. 수사관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이대우는 텅 빈 복도를 슬며시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대로 검찰청 정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누구도 이대우를 막지 않았고 이대우는 인근 테니스장을 지나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전국 경찰서엔 이대우 전담팀이 꾸려졌고 현상금 1,000만 원도 걸렸지만 이대우의 흔적을 찾을 순 없었습니다. 경찰을 한 달 가까이 따돌린 이대우. 어디서 어떻게 검거가 됐을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이대우 도주 사건을 알아봅니다. 이대우 씨 왜 도주를 생각했습니까? 정말 없습니다. 심정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죽고 싶습니다. 이게 왜 도주를 생각한 겁니까? 진영에서 죽기 싫어서 도주했습니다. 그 도피 생활은 어떻게 했어요? 동생한테 받았습니다. 제가 가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죠. 가족들이랑 피해자들한테 죄송합니다. 도피 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어차피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벌써 이거 알아요 하면서 별별 얘기를 다 하고 계시. 진짜 대단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수진 기자가 이 이대우 사건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은혜, 조연수 지금 잠적한 상태에서 도대체 이 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경찰의 이 검경의 이 검거망을 피해 다니면서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자 이대우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며칠 만에 어디서 잡혔었죠? 네, 이대우는 26일 만에 부산 해운대역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검거 전날 오전에 한 주택 수리업자가 빈집을 수리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한 노숙인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일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이대우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퇴근을 하면서 지구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그 빈집을 수색해서 지문을 비교를 해봤는데 이대우가 맞았다는 거죠. 다음 날에도 이대우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그걸 토대로 해운대역 부근에서 잡았다고 합니다. 검거 당시에 이대우는 흉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도 저항 없이 검거가 됐습니다. 자 교수님, 무슨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전과 12범인데요. 이 탈주를 하기 전에 150차례에 걸쳐서 6억 7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특수절도 혐의로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수갑을 차고 달아났습니다. 지금 나옵니다. 그 장면이. 예, 지금 제가 이제 저 사건과 관련돼서 이전에 이제 그 CCTV를 쭉 이렇게 보고 확인한 적이 있는데요. 예. 이 전과 12범인 그 이대우 같은 경우는 20년을 이제 교도소에서 생활했는데, 지금 도망갑니다. 예, 당시 이제 그럼 수갑을 이 손이 묶인 상태에서 그 남원지청 현관까지는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담을 뛰어넘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담을 뛰어갔을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텐데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이 보통 이제 그 범죄자들에게 수갑을 채울 때 꽉 채우면은 이 손목에 이렇게 상처가 나죠. 예. 그래서 저 때는 어떻게 채웠냐면 옷 위로 채웠어요. 옷 위로 채우면서 약간 느슨하게 채웠는데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손을 갖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세상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부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 수갑을 채울 때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옷 위에 채우면은 이게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야. 그것까지도 이제 그 본인이 이용을 해서 나갔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른손에 이제 수갑을 차고 정읍 광주로 이동을 할 때는 이 긴 소매 옷으로 가렸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로 가가지고 그날 오후에 6시 반에는 그 와중에서도 한 마트를 또 텁니다. 아이고. 털어가지고 가까운 시장에서 그 돈 가지고 절단기를 구입해서 야산에서 나머지 있는 그 수갑을 갖다가 해체를 하고 절단기하고 버렸죠. 아니 박 변호사님. 근데 진짜 이대우 딱 얼굴 보면 이게 보통 이래요, 등치가. 등치도 있고 괴력의 소유자다라고 지금 소문이 많이 났어요. 당시 신창원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예. 제2의 신창원 공포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얘기했다시피 수갑을 풀었다는 거, 예. 그 이유는 있지만, 그리고 남원지청의 그 높은 담을 홍길동처럼 뛰어넘었다는 거. 아하. 그리고 이제 이대우의 또 어떤 일들이 있어요.
이 조폭 3명하고 그 감옥 감방에서 싸웠을 때도 이겼다고 그러고요. 아, 진짜 1대 3으로. 예, 경찰, 우와. 강력반 경찰 3명도 이 사람을 검거를 못 해가지고 밀치고 나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이구야. 이제 7년 전에 강도 사건으로 붙잡힌 적이 있는데 그때 경찰관이 흉기 칼로 찔리고 이 권총을 쏜 다음에 그때 검거가 돼서 체포 가능했습니다. 그만큼 뭔가 괴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힘도 세다. 그래서 제2의 신창원이라고 이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 도주 당일 행적이 어땠습니까? 탈주하자마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갑을 풀었는데 그냥 빠진 건 아니고요. 밤에 이 수갑을 강하게 내리쳐서 수갑 톱니를 좀 더 느슨하게 만들어서 억지로 빼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수갑 뭐 이렇게 차보거나 만져본 적 있어요? 보통 저는 선량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 기자니까 취재하다가 아, 경험상 취재하다가. 예, 그럴 수도 예.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보통 힘으로는 그렇게 친다 그래서 톱니가 느슨해지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가 이미 괴력이라는 게 드러난 거고요. 그렇게 탈주하자마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가 남원지청이었으니까 남원에서 정읍으로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비 없죠. 당연히 돈 안 내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택시를 갈아타는데 광주까지 가요. 거기서도 당연히 돈 못 냈겠죠. 바로 더 주려고 그다음에 이제 마트에서 현금 30만 원 훔쳐서 이때부터는 이제 도피 자금을 마련을 해서 그때부터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진짜 말 그대로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후 막 이제 도주를 하는데 당시 이 검찰 브리핑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이대호의 도주 경로는 장거리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하였고 단거리는 주로 택시와 또 지하철도 이용을 하였다고 본인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숙박은 주로 수원, 성남, 서울, 부산에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이나 주택에서 21일간 은신하였고 대전, 부산, 울산에서 3일은 여관 또는 모텔을 이용하였고 지인의 집에서 하루 은신하였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은혜, 조현수도 아마 좀 뭐 비슷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자, 근데 당시에 뭐 워낙 이제 탈주범은 항상 현상금 뭐 이런 거 엄청 세게 그리고 또 경찰이 잡으면 무조건 특진이었잖아요, 그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아까 얘기 나왔는데 이 수갑도 3중 톱날이었어요. 이게 1중, 2중, 3중이 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3중 톱날 수갑은 아무도 이건 풀지 못한다. 야. 그랬는데 그래서 약간 느슨하게 해준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또 이제 가서 부딪혀가지고 약간 2개 정도를 갖다가 약간 늘린 뒤에 이제 뽑아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수사기관에서도 이 수사를 하면서 아니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거는 누구도 풀 수 없다라고 한 걸 갖다 한 건데 이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좀 치욕스러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5월달, 6월달 해가지고 전국을 홍길동 같이 도주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공개 수배를 하면서 이제 1,000만 원 현상금을 걸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들에게는 1계급 특진 그 카드까지 내밀었는데 그 당시에 이것 때문에 이대호에 대한 그 오인 신고가 엄청나게 맞아요. 많았었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그 동명이인이었던 형사 이대우님이 나 이 자식, 죄송합니다. 나 이놈 진짜 꼭 잡고 싶다 뭐 이런 글을 뭐 올렸었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 자, 근데 이게 워낙 안 잡히다 보니까 이 조력자가 있다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까 이제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맨 처음에는 돈을 훔쳐서 교통비를 마련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엄마와 동생에게 옷과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도소 동기에게도 돈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마련한 돈이 약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모텔비도 내고 이제 가발도 사서 변장도 하고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PC방을 가서 자기의 이름을 검색을 해서 어느 지역에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검색해서 그 지역을 피해 다녔다고도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자, 이제부터 이 얘기를 하죠. 26일 만에 부산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좀 눈치를 채고 이 터미널 근처에서 주변을 집중적으로 검색을 했는데 이대호를 바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순순히 검거에 응했다고 해요. 어허. 괴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아마 별다른 저항을 안 했다고 그러고요.
뭐 안에 뭐 드라이버나 장갑, 손전등 있었다 하는데 그거 쓰지도 않았던 것 같고 과도를 차고 있었긴 한데 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본인이 자포자기를 했던 것 같고 언론에서 자기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좀 실망을 하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또 밥을 좀 못 먹어서 힘이 없어서 또 힘을 또 못 썼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순순히 검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교수님. 근데 진짜 도피 중에 가족들을 만났다고 아까 이 기자가 소개를 했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거 등잔 밑이 어두워도 이거 경찰이 최소한 그 가족들 집 주변에는 좀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이제 그 밀착 감시를 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잡아보니까 가족을 만나서 돈을 받은 사실 그조차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아이고. 사실은 이 이대호가 장기적으로 도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옆에서 누가 좀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피 자금 이걸 누가 대느냐. 일단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어떤 그 밀착 감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길어져 버린 것이죠.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잡혔고요. 그 처벌은 어떻게 이후에? 저 잡혔을 때 저렇게 막 정말 사력을 다해서 도주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이미 전국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서 절도를 저지른 다음에 잡혔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전에 7년 복역하고 나와서. 그러니까 이번엔 정말 내가 장기 복역하겠다 싶어서 탈주를 한 거고 그렇구나. 탈주 자체는 거의 양형에만 반영을 합니다. 이 탈주죄는 생각보다 무겁게 처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어하는 게 본능이라고 봐서 아예 처벌 안 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도 1년 이하 징역 정도밖에 안 돼요. 다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절도자 자체가 중에서 7년 징역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예. 자, 교수님 마무리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은혜 조연수 네. 지금 모텔에 있을 것이다, 뭐 밀항을 했을 것이다, 뭐 지금 아마 사건 반장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은혜 조연수가 어딘가에서. 자, 그러면서 이 이대우의 이 사례를 또 보면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자기야, 뭐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지금 몇 가지 이제 그 가능성이 있죠. 뭐 극단적 선택은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돈에 대해서 많이 집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그 네티즌들을 갖다 고소해가지고 돈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능성은 별로 없고 외국은 출입국 기록이 없으니까 안 갔을 것 같은데 밀항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니까 이 이대호 사건하고의 차이점은 이대호는 거기서 바로 수갑을 갖다가 이렇게 뭐 풀고 어떤 그 순간적으로 도주를 한 것이지만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검찰에서 출두를 하라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자기들이 도주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도주 준비를 했을 거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추정컨대 이 사람들은 현금 같은 것을 좀 많이 갖고 있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이대호하고는 달라서 이 두 사람이 일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대호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 또 남녀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거나 심리적인 뭐 안정감이 안 든다라고 하면은 두 사람 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뭐 성적인 관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공개 수배가 돼 가지고 얼굴이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그런 상태일 것 같은데 제가 혹시 이 그 사건 반장을 보고 있다면 그 두 사람이 어떤 사건이라도 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루라도 본인이 누가 신고를 해서 검거되는 것보다는 자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이라도 형을 갖다가 좀 줄일 수 있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봅니다. 자, 이은혜 조연수 자수해서 광명 찾으세요.